네,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본성 전시회에서 드러난 그런 임나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 복원이 영혼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국정과제로 꼭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서 2019년 이제 12월에 박물관에서 가야본성 특별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뭐 11월부터 뭐가 있었냐면 30개 그 박물관에서 가야 유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네 어떤 그 가야 유물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이제 11월에 있었고요. 굉장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본성 이 전시회가 12월 3일 날 시작되었는데요. 여기 가야 본성이라고 되어 있죠. 30여 개의 가야 유물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박물관들이 가야 유물을 출품해서 28년 만에 가야 전시를 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제 가야를 좀 등한시했었나라고 하는 것도 28년 만에 한다는 거에서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김해 김수로 왕릉에서 파사석탑을 이전을 고했습니다. 10월 달인데요. 이때에 누가 오셨냐면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도 여기에 고유제를 드리고 이 김해에 있는 파사석탑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제 김해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제를 지내고 그리고 파사석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 특별전시에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파사석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 파사석탑 뒤에 무대를 보시면은 김수로 왕과 허황우가 만나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해놨죠. 그리고 앞에는 또 이런 그 흙구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고령 대가야 무덤에서 발굴된 토제 방울인데요. 가야 건국시란을 담은 그림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처음 초반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그런데 이거를 주류 강단사학계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12월 3일에 전시가 시작되자마자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칼럼에서 마치 강단사학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가야 건국 이야기가 신화, 허구, 상상인데 박물관이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 놓았다고 그런 신랄하고 자극적인 언어로 비난을 하는 칼럼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유례가 없는 언론 공세였죠. 언론 공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학계에서 압력도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이후에 4일 날 갔거든요. 4일 날 처음 가고 일주일 뒤에 또 갔습니다. 또 가고 보니까 처음에 없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즉 파사석탑이 있는 곳이 이 가야의 건국사를 설명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 밑에 바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신화에서 역사로, from myth to history. 외국인도 와가지고 여기까지가 신화구나. 그리고 이제 역사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알게끔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리 학계의 인식이 이거구나. 파사석탑 전시 공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의 건국까지죠. 신화의 공간이고 다음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역사의 공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가야국기에 있는 그 가락국기에 있는 김수왕의 건국 이야기는 모두 상상이며 허구라는 그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D 42년 가야 건국을 이렇게 부정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6년 뒤에 있었던 48년에 있는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도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허황우와의 결혼식은 고대의 혼례 기록 중에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가장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김수로 왕과 허황우 모두 이제 김해 김씨 어떤 시조가 되고 또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는데요. 그 시조가 전부 다 허구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는 것이 지금의 학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설명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3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 AD 42년에 그 가야 건국은 허구고 3, 4세기가 되어야 그때 가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가야라는 거죠. 그리고 합천박물관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가야는 어떤 나라인가? 문헌과 또 이렇게 모든 발굴 조사 등을 보면은 4에서 5세기 전반기에 바로 이때의 금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첫 전기가야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3세기도 아니고 4세기, 5세기에 전기가야가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박물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세기냐, 4세기냐, 5세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중간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고고학에서는 원삼국론이라고 해서 원시3국이 있었다. AD 300년까지, 그 이전까지는 원시 300년, AD 300년 이후부터는 국가가 형성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일본의 학자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다 소키치 일본 관변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국사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 외가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라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임나일본부설이 없다. 삼국사기에 왜 없냐 이 사건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대 초기 기록에 보이는 외계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 아래 보면 1세기가 있잖아요. 1세기에 신라와 가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나옵니다. 뭐 황산진 전투 뭐 이런 것들이 77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위주로 되어 있는 삼국사기, 그나마 이제 가야하고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가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것은 결국 가야의 초기 역사까지 불신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렇게 원시 삼국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거는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에서 발견을 해낸 건데 이 대형 박물관에 보면 모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에는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상한 단어인데 전통적으로 또는 전설에서는 그거에 의하면 뭔가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고 가야도 AD 42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트러디셔널리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뜻으로서 바로 이 영국 박물관의 한국관에 연대표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줄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프로토, 왼쪽을 보면 프로토 쓰리 킹덤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원시 삼국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까지는 국가가 형성되지 못했고 AD 300년부터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00년까지는 원시 삼국이라고 영국 박물관 한국관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박물관으로 돌아와서 4대에서 10대 가야 왕을 지어버린 이 가야본성 전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실제로 금강가야의 그 기록이 있잖아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은 수로왕부터 거등왕 해서 10대 구영왕까지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 가야본성 전시에서는 5대 20푸망까지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5대 20푸망이 346년에 즉위했다 그러는데 즉위년까지 적고 있는데 407년인가요? 그때까지의 이제 즉위가 끝나는 해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적었느냐? 왜 뒤에 6대부터 10대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 369년에 가야 7국이라고 해서 뭐 임나 7국이니 가야 7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7국을 갖다가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외 연합군이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왜가 이 7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공황후 49년조인데요. 249년이지만 120년을 올려서 369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9년에 신공황후가 신라를 습격하려고 탁순에 이르러서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했다.
이것이 뭐냐면 임나일본부설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369년에 바로 스에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을 했습니다. 이 비정을 했는데요. 스에마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 임나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다.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그대로의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앞으로도 이 49년에 임나 흥망사를 쓰고서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되었는데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에마스의 위치 비정이 이런데 우리 학계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는 땡땡이다. 지금 막 우리 학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역기구다, 교육기관이다, 외교사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무역기구, 교육기관 또는 외교사신인데 금관가라 왕이 계보가 왜 사라집니까? 그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역기구가 오는데 뭐 왕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369년에 그래 칠국을 정벌하고 임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국유사는 믿을 수가 없고 삼국사기도 믿을 수가 없으며 일본서기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분대사 임나 사연이라고 해서 6세기. 자, 6세기에 보면 그 가야본성 특별전시의 연대표입니다. 거의 612년에 임나 사연을 백제에 상실했다. 왜가? 그 다음에 613년에 기문지역의 반화 요구를 받아가지고 623년 대사지역까지 반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야본성 특별전시의 새로운 지도가 나왔는데요. 기문과 대사라고 하는 곳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문대사뿐만 아니라 다라국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상설 전시, 고정 전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러한 지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28년이 지나서 가야 전시를 특별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일본서기의 지명들을 엄청나게 갖다 놨죠. 기문대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임나사연에 해당되는 임나사연 기문대사를 섬진강 유역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가야본성 전시의 또 다른 지도를 보면 기문대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상치리, 하치리, 뭐 상다리, 하다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나사현에 해당되는 그 지명을 갖다가 순천이니 이런 곳에다가 붙여놨다가 국민들의 저항과 항의에 의해서 부산시립대에서 이걸 전시할 때는 싹 빼버렸습니다. 싹 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뭔가 캥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은 기문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기문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기문이 들어가면 대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대사가 들어가면 임나사현이 어딘가를 또 한반도 남부에 지명을 해야 됩니다. 다라국이 들어가면 또 칠국을 다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나칠국, 임나십국뿐만 아니라 임나사현 등 일본서기의 모든 국명 지명을 한반도 남부로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 특별 전시에서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가야 본성이 아니라 임나일본부 본성을 드러낸 그런 어떤 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